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은 지난 주말 250mm가 넘는 비가 내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기를 맞아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이어서 집중호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구가 서구만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서구 베스트 레코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피란민들의 아픈 역사, 서구 최초, 최고 기록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은 지난 주말 25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30mm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강서구의 한 체육공원 인근.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산책로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산책로로 흐른 겁니다. 16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린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양의 비로 이 집 입구와 산책로가 토사로 아예 막혀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토사로 피해를 입은 곳은 두 가구. 이들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집하고 아래 집하고 들어갔고요. 뒤에 길 막혔고요. 나무 분들과 저 보시면 됩니다. 직접. 같은 날 기장군 일광읍의 한 지하도.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로 지하도가 침수돼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침수된 차량을 밀어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사상구 삼낙동, 낙동강 횡단 수관교를 비롯해 낙동강 하류, 화명 생태공원 진입로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단기를 내려 차량 출입을 막았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낙동강 구포대교 수위는 3.6m로 치솟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8일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더 심한 단계로 가면은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아직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 지역에 따라 기습 폭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내린 장마철 집중호우로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이어서 집중호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산비탈의 돌과 흙더미가 옹벽을 타고 흘러내려 도로를 덮쳤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는 바닥 갈라짐 현상이 심각해 도로가 아예 통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쏟아진 폭우로 옹벽 붕괴 등 1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부산시는 호우 상황 점검을 갖고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부산 지역 누적 강수량은 300.3mm, 중구 300.3mm, 사구 256mm, 해운대구가 247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비가 다시 강약을 반복하면서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100mm에서 최대 4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관측 지점을 대상으로 나흘간 내린 누적 강수량은 300.3mm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앞으로 19일까지 100에서 200mm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4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적은 비가 내린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에서 60mm를 뿌리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축대 등 붕괴와 토사 유출,
산사태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름철 도로 위의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이 우기를 맞아 도로 곳곳에서 발생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물이 고인 곳은 피하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 방면 도로입니다. 경찰차가 서 있고 앞으로 승용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뭐 터덕 끄는 소리가 나는 거라요. 그래서 보기는 이거 타이어 파스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 도로가 뭐 저래 파진 줄은 직감은 했지.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는데 내 앞에 차도 그렇고 내 뒤에 차도 그렇고 차 5대가 다 파서 2개씩 다 파서 났어요. 타이어의 파손 원인은 포트홀. 계속된 비에 철로와 접한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기에 빗물이 고여 있다 보니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포트홀에 빠진 차량의 바퀴에서 나온 부품도 이처럼 도로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포트홀은 대형 화물 차량 등이 다니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곳은 보수 후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물웅덩이가 있는 곳은 피하고 서행 운전이 중요합니다. 한편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주체의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상가 건물 사무실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무실 집기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3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서울 등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빗물바지 막힘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심 속 빗물바지 상태는 어떨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빗물바지입니다. 물이 빠지는 구멍 사이사이로 행인들이 아무렇게 버린 담배꽁초가 들어찼습니다. 입구를 아예 덮개로 막은 곳도 허다합니다. 냄새가 난다, 또 해충이 들끓는다는 등의 이유로 빗물이 빠져야 할 구멍을 막아둔 겁니다. 또 다른 빗물바지 안을 봤더니 꽁초는 물론 각종 생활 쓰레기도 쌓여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빗물바지가 막혔을 때 도시 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물바지 내부에 모래만 쌓여 있을 때는 물이 원활하게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함께 섞인 경우 금세 배수로가 막히고 물이 역류합니다. 빗물바지에 덮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10분이 채 되지 않아 물이 19cm 높이까지 차오르고 도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면 도로 전체가 잠기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덮개가 없을 때보다 침수 시간이 빨라진 건 물론 침수 면적도 최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빗물바지에 들어가면 도로가 침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빗물바지 덮개는 도로 침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고 10분 이내 침수를 유발하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빗물바지 막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원도심 서구는 한국전쟁 당시의 아픈 역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산책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서구가 서구 베스트 레코드를 선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서구 보민동 일대는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지금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임시정부청사는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돼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000일 넘게 수도를 옮겨야 했던 역사, 국가 존폐 위기를 견뎌낸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서구가 서구만의 최초, 최고 기록
베스트 레코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서구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365m 길이의 바다 위 산책로 송도 구름 산책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현수식 모노레일, 동대신동 소망계단 모노레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한 경남 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 학교가 됐고, 피란민들이 묘지 비석으로 집을 지어 살았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부산 첫 시도 등록 문화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구 베스트 레코드는 향토 사학자와 대학 교수, 서구 공무원 등이 심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모두 58개 사례가 대상에 올랐지만 서구 출신 역사적 인물 등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1910년 개교한 화랑초등학교, 가장 오래된 병원은 1951년 문을 연 고신대 보건병원입니다. 또 가장 큰 전통시장은 충무동 새벽시장, 처음으로 인물 이름이 새겨진 도로명은 송도성당 인근 이태석 톤즈 거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서구 베스트 레코드에 선정된 곳들에 현판을 붙이고 관광 안내 지도 등에 게재하는 한편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산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도 넓힐 수 있게 했는데 동래구 맹학교 일대 통학로 환경 개선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안전도시위원회 안재건 위원장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통학로별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학교별로 최적화된 통학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매년 그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정비 개선을 한다든지. 그간 개선의 발목을 잡았던 예산 문제도 일부 해결할 전망입니다. 해당 조례안 제11조에는 교육감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구조 개선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기존안보다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또 도로 정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한 겁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동래구 맹학교 일대의 개선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8월 본회의에 상정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소금값이 치솟는 가운데 수입산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과 정제염을 사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 포장재에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소금 제조 공장. 한 남성이 저울에 올려진 포대에 무언가를 넣어 무게를 맞춥니다. 포대에 넣은 건 다름 아닌 꽃소금. 꽃소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고 돼 있지만 알고 보니 수입산이었습니다. 이 값싼 중국산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사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 꽃소금으로 속인 겁니다. 이들은 100%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재에 10kg씩 재포장해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을 썼습니다. 10kg짜리를 이제 처음에 이제 원재료가 20kg짜리인데 그거를 10kg로 소분을 한 거죠. 나눠서 이제 10kg짜리를 이제 55분에 포대하게 보관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공장에서 확인했고요. 해경은 수입산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소금 도소매업자와 이를 방조한 식품 가공 제조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시세 차익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수입산 천일염에 대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천일염 가격 상승과 이 품귀 현상 등에 대한 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이 천일염 불법 생산, 유통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북구 지역 수건 사업인 만덕초읍 터널이 긴 공사 끝에 개통했지만 일대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터널 앞 교차로에 있던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면서 먼 거리를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7월 1일 개통한 만덕 초읍 터널입니다. 만덕동과 거제동을 연결하는 길이 4.3km, 왕복 4차선으로 2.1km는 터널입니다. 문제는 터널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넘어오거나 터널을 통과한 차량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터널을 나와 만덕 쪽으로 향하는 차들은 이곳 부산시 노인병원 앞까지 와서 되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터널 앞에서 노인 전문병원까지는 500여 미터. 유턴 구간은 한 개 차선이 확장돼 있지만 차량이 꼬리를 물 경우 편도 2개 차로 중 한 차선이 마비돼 체증을 유발시키는 구조입니다. 당초 교량 형태로 논의된 터널 진입도로 설계가 변경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제 요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왜냐면은 이 도로를 한번 내놓으면은 좌회전하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좌회전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유턴하도록 만들어놨거든. 낮 시간에는 저쪽도 적게 밀리고 여도 적게 밀리니까 관계가 없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 되면은 전쟁터지요, 한마디로.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은 막 차들이 너무 막히고 또 유턴하는 것도 차가 동문건설 쪽에서 이리 올라오면서 유턴하는 것도 저 노인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막 밀리기 시작하는 게 아침에 이 올라오면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거리 밀려요. 만덕 3터널은 지난 2016년 첫 삽을 떠 7년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긴 공사 기간과 소음 등을 감내한 인근 주민들은 새로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와 주식회사 홈플러스가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인회 총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기전력 제로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한국부인회 총본부가 홈플러스의 제안에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인회 총본부와 홈플러스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대기전력을 확인하는 한편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거나 대기전력 차단 생활화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는 지난 1949년에 만들어진 대한부인회를 모체로 하는 최초의 여성단체입니다. 지난달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부산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부산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교 정규 수업 전후 양질의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산형 늘봄학교는 학교 안과 밖 분야를 나누어 놀이체험 중심의 교육과 돌봄을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 50곳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05개 학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폐막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초청 부문 마음의 별빛상에 장편으로 키도가, 단편에는 함께 있어가 수상했고 경쟁 부문인 레디액션에서도 17작품을 시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선 54개 나라 163편의 영화가 소개됐고 올해 청소년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작품 5편도 선정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서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대 입구역과 로데오 거리 등 광진구 동일로지구 일대가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 일대를 신촌과 홍대를 잇는 청년 중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나흘 동안 전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또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는 시민들의 발인 열차 운행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8회 운행하던 수원역 정차 KTX 열차가 전면 중단됐으며 대체 운송수단인 광역버스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경북에는 2억 원, 충북과 충남에는 각각 1억 원 등 모두 4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과 함께 2023 행복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아름다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봉사할 복지통장들에게 본인 모습을 담은 팝아트 액자 사진과 파자마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서구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은 평생학습과 도시재생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주민친화적 마을 학습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남구 문현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관내 경로당 11곳에 정성껏 마련한 떡과 야쿠르트를 대접하는 경로당 떡 한 조각 사랑 한가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수영동 민간사회 안전망에서 취약계층 세대가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원터치 모기장 4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함께 고민할 이웃을 모집하고 토론회 장을 펼치는 100개 골목 평상 포럼을 올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